팔고 남은 떡을 재료로 색이 진한 새로운 떡을 만들고 있는 현장을 단독 취재했습니다. 쑥떡같이 색이 있는 떡으로 만들면 재사용 흔적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떡은 대형마트나 일반 판매점뿐만 아니라 상당량이 군부대로 들어가 장병들의 부식으로 공급됐습니다. 강릉 펜션 사고로 부상 학생 2명이 원주로 이송된 지 만 이틀이 지났지만 여전히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도내 대부분 시군에서 개인과 법인 택시 업계가 카카오 카풀 서비스 운영에 반발하며 총파업을 벌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오늘은 원주 MBC가 단독 취재한 뉴스로 시작하겠습니다. 명절 때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간식으로 떡을 즐기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쑥떡과 꿀떡에 특별한 비밀이 있었습니다. 팔고 남은 떡을 재료로 색이 진한 쑥떡과 꿀떡 등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조성식 기자입니다. 이른 새벽 떡을 만드는 한 식품업체에 단속반이 들이닥칩니다. 떡시루를 살펴보자 쑥떡을 찌려는 시루 안에 알록달록한 꿀떡이 뒤섞여 있습니다. 다른 시루에 하얀 쌀가루를 뒤적이자 분홍색 떡덩어리가 하나둘 드러나고 단단하게 굳은 쑥떡부터 냉동된 가래떡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 언제 만들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떡들입니다. 내일까지인데 그걸 다시 만들어갖고 올해까지 섞으면 안 돼요. 냉동 창고에도 팔다 남은 떡들이 눈에 띕니다. 포장을 벗기고 4등분으로 자른 오색 찹쌀떡이 큰 대야마다 한가득이며 다른 창고에는 송편으로 보이는 떡들이 꽁꽁 얼어 포대에 담겨 있습니다. 남은 떡을 저장했다 다시 곱게 갈거나 다른 찹쌀과 섞어 쪄내 새로운 떡을 만든 것이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쑥떡과 꿀떡같이 색이 있는 떡을 만들 때 사용하면 다시 쓴 흔적도 지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떡집 사장은 먹을 수 있는 것을 썼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사용은 맞아. 그런데 그게 뭐 매장에 나갔다가 유통기한이 다시 사용하고. 단속 현장에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떡과 견과류도 발견됐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떡을 재사용할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떡은 대형마트나 일반 판매점뿐 아니라 상당량이 날마다 군부대로 들어가 장병들의 부식으로 공급됐습니다. 이어서 권기만 기자입니다. 해당 업체의 배달 트럭을 따라가 봤습니다.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각 부대에 부식 재료를 공급하는 군부대. 군부대로 떡이 납품되고 있는 겁니다. 지난 19일자 주문 내역서입니다. 전체 주문 11개 가운데 군부대가 9개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고 원주를 비롯해 영월, 홍천 등 지역도 다양합니다. 떡은 장병들에게 간식으로 지급됐습니다. 떡은 정식으로 나오는 거라서 어떤 일이 있는 것보다는 그냥 보통 음료수나 뭐 라면 먹는 것처럼 그냥 한 달 두 번씩 주기적으로 주고 있는 겁니다. 떡뿐만이 아닙니다. 단속 당시 업체에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과일 통조림이 수십 상자가 발견됐습니다. 주로 병사들의 생일 축하용으로 납품되는 쌀 케이크를 만들 때 사용한 것으로 의심됩니다. 해당 업체는 지난 2010년부터 일군사령부 예하부대에 떡과 쌀 케이크 등을 납품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만들어진 먹거리에 결국 군 장병들만 아무것도 모른 채 피해를 본 셈이 됐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10명의 사상자를 낸 강릉 펜션 사고가 발생한 지 사흘째입니다. 원주로 이송된 부상 학생 2명은 아직 의식을 되찾지 못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규환 기자입니다. 이번 펜션 사고로 강릉과 원주 지역 병원에 입원한 학생은 모두 7명입니다. 강릉 아산병원에 입원한 5명 가운데 오늘까지 3명이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가장 먼저 의식을 찾은 1명은 내일 퇴원이 가능한 정도까지 회복됐습니다. 나중에 생길 수 있는 합병증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되긴 하지만 지금 당장 어떤 뭐 치료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집으로 귀가해서 보호자 관찰 아래 집에서 케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의식을 찾은 나머지 2명도 일상적인 대화와 보행을 할 수 있지만 고압 산소 치료는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학생들은 아직도 심리적인 불안감을 보이고 있고 친구 3명이
숨진 사실도 모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환자실에 있는 나머지 2명은 통증에 반응하는 등 하루 전보다 움직임이 좋아졌습니다.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에 입원한 2명도 미미한 차도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 의식을 찾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어제 헬기를 이용해 서울로 이송된 숨진 학생 3명은 내일 가족장으로 발인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경찰은 펜션 주인 등 관련자들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아직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사람은 없습니다. 특히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보일러를 시공한 업체가 무자격 업체로 확인돼 추가 수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기환입니다. 원주를 비롯한 도내 대부분 시군에서 오늘 하루 택시 총파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카카오 카풀 서비스의 정식 운영 여부를 놓고 택시업계가 반발하고 있는 건데요. 그 이유를 이병선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출근길 시내 도로의 택시 승강장이 텅 비었습니다. 택시업계가 총파업에 나서면서 오늘 하루 운행을 중단하겠다고 예고했지만 소식을 몰랐던 시민들은 당황스러워합니다. 지금 병원에서 나오는 길이래요. 택시가 오늘 파업을 하는데 그 버스도 오늘 탈 줄도 모르고 어떻게 택시 가끔 타긴 하는데 오늘 원주역 가는 길에 택시 타려고 했거든요. 근데 택시 파업인가 하고 그냥 버스 탄 건데. 도내 13개 시군 개인 택시와 일부 법인 택시가 운행을 멈춘 가운데 원주에서만 1,800여 대가 파업에 나서면서 버스도 평소보다 붐볐습니다. 평소보다 한 15% 정도 손님이 많습니다. 시내에 택시 운행이 멈춘 하루, 택시 운전자들은 카카오 카풀 도입에 반대하며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가졌습니다. 택시업계는 대기업인 카카오가 뛰어들어 시장을 잠식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시범 단계인 지금은 영향이 미미하지만 서비스가 본격화할 경우 플랫폼의 힘이 어떻게 작용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 카카오 모빌리티에서 시작을 하게 되면 많은 업체들이 시작을 함과 동시에 정말 우리는 개인 택시 업계는 몰락할 수밖에 없죠. 카카오 모빌리티는 당초 지난 17일부터 카카오 카풀을 정식으로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택시업계의 강력한 반발에 잠정 연기된 상태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국공립대학과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청렴도를 평가한 결과 강원도에서 종합청렴도 1등급을 받은 곳은 삼척의료원 한 곳뿐이었습니다. 2등급을 받은 대학은 강릉 원주대와 춘천교대, 의료기관은 강릉 원주대 치과병원과 속초 원주의료원입니다. 또 강원대와 강릉의료원은 3등급, 강원대병원과 영월의료원은 4등급으로 청렴도가 가장 낮았습니다. 뇌물수수 혐의로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한규호 횡성군수가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공무원을 통해 돌리면서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